지금 미래를 읽지 못한다면 바로 지금 당신이 빈집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직방TV 애청자 여러분, 직방TV 투자의 신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요즘에 이 빈집의 공포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빈집이 이 전국적으로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미 예전부터 지방의 그 빈집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의 빈집 역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2000년만 해도 6만여 가구에 불과했던 이 빈집 숫자가 17년이 와서 9만여 가구로 약 63%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지금이 2019년이니까 통계 이후에도 빈집은 더 많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의 정비사업 물량,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주하기 전에 빈집으로 남아있죠. 요거를 제외하게 되면 한 2만여 가구 정도가 서울에 빈집이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2050년에 다다르게 되면 지금 한참 남았죠. 약 한 30년 후인데, 이렇게 되면은 전체 주택의 10%, 약 300만 가구가 빈집으로 둔갑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00만 가구가 빈집이 된다면 10가구 중 1가구가 빈집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빈집 증가는 빈집 증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플러스해서 지금 OECD에서 최하권을 기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죠? 바로 출산율입니다. 이렇게 출산을 안 하는데, 인구가 감소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온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게 항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반은 맞고 저는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자, 일단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한국의 빈집의 그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5년부터 이 17년까지의 데이터인데, 36만 호에 불과했던 빈집이 126만 호로 기록을 하고 있고, 앞서 말했듯이 2050년 되면 몇 가구라고요? 300만 가구. 지금의 2배가 넘는 수치로 빈집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자체별로 빈집이 얼마나 많느냐 보면, 당연히 집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권이기 때문에 경기가 약 20만 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서울은 가장 서울의 수도면서 핵심 지역이죠. 모든 직장이 모여 있습니다. 빈집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서울도 순위권에 있습니다. 빈집이 무려 9만 3천 가구 정도가 데이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줄고 빈집이 많아지게 되면 집값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떨어져야지 정상입니다. 하지만 서울은 다르다는 거죠. 글로벌 대도심, 해외 사례들을 보면요, 빈집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이 유동성 장세인 현재 상황에 많은 자본이 수도의 대도심을 향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집이 많아졌지만 실제로 거주용 주택은 상당히 모자란 상태고, 이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단순한 주거 목적보다 여러 목적, 그러니까 투자 목적, 수요 자본이 몰리게 되면서 투자용과 또 세컨드 하우스, 이런 빈집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일례로 봐도 우리 트리마제, 여러분들 우리 초고가 서울의 아파트인데, 여기에 세컨드 하우스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로 비싼 아파트가 빈집으로 남아있는 경우죠.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서울의 빈집은 90%가 2000년 이후에 지어진 공동주택,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이죠. 즉 투자용 주택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낡고 노후되고 그 시골에 있는 슬럼화된 빈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의 빈집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빈집이 가장 많은 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강남구, 2위가 용산구입니다. 무려 강남의 8%, 용산이 6%, 빈집이 가장 많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수많은 자본들이 파킹되어 있는 투자용 세컨드 하우스가 그만큼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도 가파른 고령화와 그리고 저성장의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여느 선진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진국과 같은 상황이죠. 따라서 선진국이 지금 겪고 있는 게 뭡니까? 지방의 소멸, 인구 감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는 이 주거 트렌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어떤 것들을 찾고 어떤 주거 문화를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죠. 요즘에 또 공유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도심에 있는 이 오피스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거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자, 아직도 지금 수도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빈 땅만 있으면은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따라서 이 미분양이 엄청난 문제가 돼 있죠. 빈집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택지를 개발하는 것을 범위형 개발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이 난개발이죠. 여기저기에 그냥 계획 없이 짓고 있는 것, 이런 범위형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범위형 개발이 결국엔 빈집을 낳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건축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축물들 더 높이 지을 수 있고, 더 웅장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지진이나 이런 천재지변에도 강화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력들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위형 개발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 우리나라에 용적률에 대한 큰 혁신의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이야 서울 35층 제한 이런 것들 알고 계시죠? 고도 제한과 일조권 제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20층이나 또 35층이나 이렇게 층수 제한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콤팩트 시티, 서울에 있는 이 구도심을 재생하는 형태로 이 도시 계획이 바뀔 겁니다. 따라서 용적률 자체의 큰 혁신 시대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빈집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개개인들, 바로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선진국은 이미 콤팩트 시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도시 정책이 아니라 구도심, 고밀도 개발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기술 발전, 과학기술 발전, 주거 트렌드 변화로 인해서 현재 층수 제한이나 용도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규제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앞으로 이 범위형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곳, 경쟁자가 많아질 곳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신도시보다는 웬만하면 이 서울에 여러분들이 좀 기피하는 낮고 오래된 건물들, 이러한 부동산들이 장기적으로 우량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래 키워드는 도시재생, 리모델링, 그리고 미니멀, 축소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시고 또 현재의 주거 트렌드를 살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처를 선택한다면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 개발할 때가 아니라니까. 신도시 지금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을 거야? 그러면 지금 3기 신도시 나올 때쯤에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올 거란 말이지. 지금 그나마 1기 중에 2기 중에 직장, 일자리 수요 있고 탄탄한 지역, 인구 인프라 잘 돼 있고 이런 지역들 손에 꼽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괜찮게 살아남을 수 있어. 근데 얘네들도 보합 수준인 거지. 사람은 다 똑같다니까. 새 아파트가 좋고 새 것이 좋아. 새로운 인프라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신도시 안에서 주거 이동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트렌드 자체는 빈집을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신도시들이 늘어나는 게 아닌 우리가 서울의 중심 지역으로 들어와서 좀 지금이나마 선점할 수 있을 때 선점한다면 지금 10년, 20년 게임에서는 오히려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지. 지금은 수익을 크게 보려고 움직이는 것보다 내 자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시기라고. 지금까지 직방TV 투자의 신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